네, 강남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 또 여기서 파생된 또 다른 범죄들이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의 핵심 관련자들이 잇따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피의자가 되어 있는 승리 씨입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복 시간에는 김지혜 변호사, 또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쏟아지는 관련 소식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핵심 인물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영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승리 씨가 조금 전에 출석을 했는데 군입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어떤 조사 받습니까? 네, 가수 승리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이곳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승리는 몰려있던 취재진들 앞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맞냐, 성접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승리는 별다른 답변 없이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승리는 지난달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4일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단순히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인 클럽 버닝썬 사건이 핵심인데요. 버닝썬에서 승리의 우호 지분은 절반을 차지합니다. 승리는 그동안 경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은 승리가 버닝썬의 실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 지금까지 제기된 마약과 성폭행 관련 가능성,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이번 달 25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승리를 조사할 날이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 가능한 한 모든 혐의 부분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이에 앞서서 오전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씨, 또 경찰에 출석을 한 거죠. 정 씨는 현재 어떤 조사 받고 있습니까? 네, 현재 경찰은 정준영 씨를 상대로 동영상의 촬영 경위와 유포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여러 달에 걸쳐서 성관계를 하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이들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함에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만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 국가수의 마약류 정밀 검사도 의뢰했고 과거 정준영 씨가 휴대전화 복구를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를 통해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복원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와 정준영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 고위 인사가 자신들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서울경찰청 갔다 와 봤습니다. 이 교수님,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보시다시피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관에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불법 영상 촬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경찰의 수사 태도와 방식, 여기에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실 수사의 그 시점이 네. 그 2016년 8월부터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준현 씨의 그 불법 촬영 혐의는 이번에 그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그 첫 번째가 2016년 그 8월에 그 전 여자친구가 고소가 이제 이루어졌고요. 8월 초에. 그렇죠. 그 고소된 사건을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이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정을 해서 그렇죠. 그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를 대면서 정준현 씨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났다 뭐 이랬나요? 예, 네. 고장났고 그것을 경찰은 그러면 복원해서 제출하라. 네. 이게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인 거라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휴대폰에 대한 확보인데 네. 이것을 그냥 이 정준영 씨의 말만 믿게 된 것이고요. 네.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 그 경찰관이 성동경찰서 수사관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휴대전화 업체에게 그 전화를 해서 네. 지금 내가 좀 시간이 좀 급하니까 복원 불가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하나 제출해 줄 수 없겠느냐? 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경찰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원칙인데 그렇죠. 아예 이것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하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업체에서 아니 우리도 일정한 절차가 있어서 복구하고 있는 중인데. 복구하고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그 송치를 했습니다만 네. 이 휴대전화는 기소한 그 시점에서 검찰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과연 이 휴대전화의 정체가 무엇인지, 즉 그때도 휴대전화 한 대가 제출되긴 했군요. 하긴 증거로. 했는데 이것이 그 복원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또 이른바 깡통 휴대전화인지 네. 이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휴대전화 제출한 것을 열어봤더니 불법 촬영되었던 영상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무혐의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또 고소도 취하됐고요. 네. 또 영상물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관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도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결국 시작은 네. 처음에 그 적극적으로 네. 이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경찰청에서 직접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었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상당히 비난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네.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경찰이 압수해서 필요하면 포렌식 업체 경찰이 맡기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상황을 보면은 정준영 씨가 포렌식 업계에 맡긴. 그러니까 이런 보통은 상황이거든요. 그죠 고장난 채로 일단은 받습니다. 이제 네. 제출 받고 그 상태에서 이제 포렌식 센터로 보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네. 맞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이렇게 절차가 꼬이게 되었느냐를 보면은 네. 사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한 경찰들이 많았다는 것이 그 단체 대화방에서 이미 드러난 이상 그렇죠. 혹시 경찰의 조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조금 의심스럽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당장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일단은 맡겨서 어떻게 좀 손을 봐라라는 그런 조언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손을 봐라라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삭제를 해라일 수도 있고요. 네. 예, 혹은 뭐 그쪽에다가 맡겨놓고 복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서를 받아서 그걸로 가름하자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전 여자친구가 이 당시쯤 이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그렇죠. 사건이 없던 일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데 네. 그런 이 과정도 저는 좀 수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네. 여자친구에게 경찰이 좀 적극적으로 고소를 취하도록 설득한 정황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네. 그 증거를 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네네. 그냥 고소를 취소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혹시 권유한 정황은 없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그거 같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통 이렇게 어떤 성관계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것이 이것을 꼭 어딘가에다 다운받아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다른 곳에 예. 다른 저장 매체.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의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외장 하드 등에 따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 주거지를 수색을 좀 해서 네. 예, 거기에 뭐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한 번도 그러니까 제출되지도 않은 그런 휴대폰 네. 그리고 그냥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준 어떤 사설 네. 업체에서 준 확인서 이런 것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정준영 씨가 지금 경찰에 출두를 했습니다만은 정준영 씨가 이때 범죄가 만약에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았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겠지만 네. 이게 무혐의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범죄나 이런 같은 방식의 어떤 행태들이 이어져 왔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택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한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조금 보세요? 의심스러운 또 대목 중에 하나가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당장 굉장히 급한 곳은 네. 이제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아니라 사설 업체가 아니라 정준영 씨의 바로 집입니다. 예,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른 종류의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네. 다른 피해자들의 어떤 흔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이렇게 열심히 이틀에 거쳐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혹시 그 경찰 유착과 관련된 어떤 다른 증거가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닌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집을 좀 일찍 시작하기 위해서 경찰이 약간 조급한 마음에 굳이 그곳 더 필요한 곳을 내버려 두고 그곳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혹시 또
그 이후에 그죠 이미 지금 그 대화방에서 경찰과의 연루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대화의 내용은 없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지금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지금 이틀째 복원 그 복구업체를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처음에 복구 안 됐다고 해달라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경찰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경찰입니다. 모양새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앞뒤가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오히려 그 3년 전에 바로 그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것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이 업체는 네. 이 포렌식 디지털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소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예 파쇄하는. 아예 거죠? 그 네. 흔적조차 없애는 그래서 과연 압수수색에 효과가 있을까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아마 입장은 네. 실제로 복원을 했는지의 여부를 파악을 하거나 네. 또는 혹시 다른 곳에 원본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지만 네. 정작 압수수색을 했어야 될 것은 지금 언급한 네. 이러한 그 정준영 씨의 자택 또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정한 이미 제출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네.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항 도착했을 때 이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공항 도착을 했는데 지금 범죄의 증거나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일단 긴급 체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경찰청장이 그 어제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긴급 체포의 요건 중에 하나는 네. 뭐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범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네. 지금 바로 일정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등등의 요건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과연 긴급 체포의 요건이 없었던 것인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아마 그 정준영 씨 스스로가 내가 일정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네.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어쨌든 지금 혐의 자체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성범죄 혐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직접 성폭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그렇죠. 영상물을 네. 유포하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촬영, 유포 모두 다 성범죄인 거죠. 네, 근데 그 과거의 그 성범죄자들 특성을 보게 되면은 네. 예를 들면 관음증과 수집증이 있는 사람들은 즉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음란물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수백 건, 수천 건의 그 음란물을 네. 일정한 목록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까지 보관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확보를 하게 되면은 네. 과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입수를 했고 누구의 그 유통을 했고. 근데 그 정준영 씨의 가장 그 조금 충격적인 것은 본인의 성행위를 그대로 또 보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피해자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 될 확률도 상당히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확보라고는 차원에서는 네. 조금 더 경찰이 적극적인 직접 수사, 강제 수사를 좀 공격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준영 씨를 포함해서 8명이 들어가 있는 그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에 어떤 사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경찰총장, 경찰팀장이 도와줬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청장이고 검찰은 총장인데 네. 지금 총장이라고 지금 경찰총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잘 몰랐거나 오타가 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간에 경찰의 고위 간부가 이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유착관계에 있었다 이런 정황은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화상에 보면은 2가지 정도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 경찰 간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제 대화 내용 전체를 다 읽어본 사람은 바로 그냥 제보자인 그 방정현 변호사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제보 그 변호사의 대리하신 분. 이야기를 따르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거는 뭐 검찰총장을 이렇게 뭐 잘못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니고 분명 경찰청장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볼 맥락을 때는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일단. 예,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경찰 지금 그러니까 총장이 등장하는 그
그 사건은 어떤 네. 사건이냐면은 네. 이제 그 경찰이 실내 불법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조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그 단체 카톡방 중에 한 명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가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그때 그 유 대표라는 사람이 네. 경찰총장,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총장과 이렇게 뭔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네. 그 결과 뭐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옆 가게에서 이렇게 내부 사진을 찍어서 고발한 거, 이제 그것은 뭐 좀 셈이 나서 그런 거니까 시샘을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 안 될 거다.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또 네. 그거를 또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는 네. 와, 어제 유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 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메시지가 오간 정황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경찰 팀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팀장은 이 최종훈 씨에 대한 FT 이야기예요. 아일랜드. 예, 네. 최종훈 씨가 음주 사고로 이제 단속이 됐는데, 음주운전. 네, 보통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고 나면은 거의 이제 그 경찰서에 상주 중인 기자들에 의해서 이제 바로 포착이 돼서 네. 기사화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기자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안 드러났죠. 그때 당시에 걸렸던 다른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들은 있었지만 본인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 이것이 바로 경찰 팀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들을 무마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최종훈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 담당한 이 팀장이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줬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사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대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주운전 무마라는 게 음주운전 자체를 안 한 걸로 해줬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단속된 기록은 있어요. 알려지지 근데 않게 그것이 막아줬다는 거.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네. 무마해줘. 연예인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큰 일이고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경찰총장 이 부분을 민감용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급하게 자청을 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 잘못 표현된 경찰총장이 대체 누구냐? 이 대화 당시에는 경찰청장이 강신명 청장이었어요. 근데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경찰청장이라고 부를 때는 그 본청에 있는 청장을 포함해서 네. 예를 들면 지방청장들도 이제 지방청장 있죠. 네. 또 서울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장급의 인원을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8명에서 20명에 그 해당이 그 됩니다. 맞네요. 예, 그러면 그 20명 중에 이제 그 한 사람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요 맥락으로만 보게 되면 네. 아니면 네. 혹시 그 정도 계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네. 이 이유모 대표가 사실은 조금 더 과장해서 올려 부르는 예, 뭐 그런 경향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것인지가 아마 철저히 그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그 핵심적인 것은 과연 이 유모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불거졌던 여러 가지 논란되는 그 사건에 네, 이 사람이 지금 문자 메시지도 주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주고 받을 뿐만이 아니고 아까 음주운전 사건도 그렇고요. 네네. 그것도 유모 대표가 무엇인가 힘을 써주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다른 이런 혜택은 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농담조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 하면 그렇죠. 네. 또 이 보여준 그 문자 내용이 분명히 이제 경찰청장이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일정한 소위 말해서 인맥 관리를 그 통해서 경찰로 가는 루트를 를 알고 아마 있기 유대표가 때문에 아닌가. 예, 뭐 그런 그거죠? 점 그리고 이 카톡 내용 중에 일정한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그 대가성으로 또는 평상시에 이를테면 유흥업소 이런 그 사장들이 평상시에 인맥 관리를 그야말로 명절이나 또 친분을 가장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고전적인 방식으로서 평상시에 향응과 금전적 요구를 통해서 결국은 경찰 고위 관리에 일정한 친분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었던 이런 것은 아닌지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것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밀착 의혹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모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결국 오늘 경찰에 출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오늘 오후 중에 원래 2시에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세 사람이 다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나와서 아마 예,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약을 하게 되면 경찰 그 청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위급에 관한 인원은 한 20명 정도인데 과연 그 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근데 오늘 그 관련 변호사가 엊그저께 인터뷰한 거에 의하면 적어도 서장급 이상이다. 즉 총경급 이상이다라고 한 나름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고위 간부의 관련성 이 부분은 철저히 밝히고자 그래서 어저께 민감용 경찰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유모 대표 이분이 오늘 이제 경찰에 불려
갔는데 나왔는지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수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말씀하신 그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문자 내용 같은 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만 어저께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경찰총장이라는 말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제보자는 상당히 그 조심하면서 표현 자체를 아꼈거든요. 왜냐하면 경찰 간부 출신이니까 알려지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네. 이 자료를 바로 이제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도 네, 네. 일정한 이제 그 공익 보호, 더군다나 그 제보자에 대한 불필요한 불이익 이것을 그 막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보자를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뭐 일련의 그 조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경찰청장의 그 입장에서는 이런 그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오해가 생길까 봐 그렇죠. 빨리 해명하자. 예,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160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네네. 누구라도 관여됐을 때는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공표하는 그 취지가 우선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이 과정은 지금 그 공익 제보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 그다음에 제보자에 대한 신원에 대한 보호 이것은 분명히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보를 받은 권익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검찰청에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이렇게 네. 나왔고요. 오늘 박상기 법무장관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거를 서울중앙지검에다 이첩하겠다. 다만 이거에 검찰이 직접 조사를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수사를 직접 할지 아니면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다 받아서 와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찰이 지금 수사 대상 경찰과 유착 의혹인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상황이죠. 그죠? 네. 그 스스로의 혐의를 수사에서 그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광역 수사대로 162명을 꾸린다. 이제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이 혐의를 벗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이제 과연 이 광역 수사대들은 162명 중에는 그러면 그 당시 경찰 고위 간부에 있었던 자들과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만 꾸려진 것이냐? 네. 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부에서 얼마든지 그 어떤 이 혐의를 덮으려는 그런 노력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검찰이 지금 당장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는 보이지만 어떤 경찰의 이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것까지는 개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사건도 사건이지만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적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이 불법 동영상에 누가 등장하느냐. 피해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가짜 정보가 들어있는 찌라시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도 지금 있는데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에 그 숨겨져 있는 그 훔쳐보기 심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 사안의 그 본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그 보호를 해줘야 되지. 이와 같이 그 등장하는 여성이 누구냐를 찾는 것은 사실은 제2의 정준영이 됨과 다름이 없다. 그런 생각이 그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잘못된 훔쳐보기 왜곡된 관음증 네. 그것은 조금 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언론이라든가 또 관련 그 제도가 나름대로 불이익을 이제 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 그것을 이렇게 내려받고 또 옮기고 하는 것 자체도 네. 공범으로서 처벌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전파성 이론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이것을 다운로드 받고 옮기게 되면 이 역시 그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되고 더군다나 만약에 그 사항에서 일정한 미성년자가 등장하게 되면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벌이 그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해자는 우리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그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